반갑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피곤한 하루네요.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대 후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려줬어요. 시간 외에서도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은 좀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 코스닥은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10년 내에 이렇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아니죠. 한 20년 내에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기록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외국인 매도가 무려 5조 원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만요. 하루에 5조 원이 나온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2월 달 들어서서 지금 4거래일이잖아요. 이 4거래일 동안 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나왔다는 거. 자, 많이 팔고 조금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해서 털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서 이거는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조금씩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 좀 가지실 것 같은데 개인들의 확신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을걸요. 그래서 반등을 또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해보긴 합니다. 오늘 개인들 매수가 6조 넘게 들어갔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방어주, 개별주들만 상승하는 그런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초입 그 시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 덜 빠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시나요? 5,163포인트인데 5일선 다시 깨는 모습이고요. 만기일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내일 주말이죠.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더 빼거나 아니면 내일 반등을 조금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통은 이제 만기 전후에 아주 그냥 큰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때릴 이유는 없어요. 많이 이제 주가를 많이 낮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양을 보면서 계속 던질 거예요. 근데 던지는데 계속 받네? 계속 이럴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중에 대응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 끝나고 넥스트레이드나 이런 데서 저가 매수를 또 들어오겠다. 눌림에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패턴이 나오면 안 돼요. 살짝 올라서 출발했다가 밀어버리는 거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때려가지고 시작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은 하겠죠. 자, 아무튼 그건 내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일단은 고점에 대한 그 방어 철벽 라인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 보이죠? 자, 넘어오지 마. 이런 형태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분위기 살펴보시면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계속 밀리기만 했고, 1시 반 넘어가면서 이제 지지선이 좀 나왔는데, 그 아래쪽 최저점 지지 라인 때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밀리다가, 최저점 근처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자, 코스닥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빠졌었던 바로 그 자리 근처까지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기관들의 물량도 이제는 방어 못해줘.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즉, 방어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바닥났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개별주 판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아래쪽으로 그게 좀 떨궈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개별주 움직임으로 많이 접근이 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이 5조 원 팔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5조 팔 수도 있죠. 코스닥 2,800억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도 같이 팔았다는 거죠. 현물과 선물을 같이 팔고 있다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강력한 하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량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역대급 포지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대기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방향을 틀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기가 가까이 있잖아요. 만기가 멀리 있으면은 어떻게 뭐 선회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만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방향을 틀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 무조건 때리고 들어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자, 요거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받아치는 모습들이 나올 때 기관이 옆에서 같이 들어가 주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도 1,800억 매도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2조 원 날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이상 방어 못 해준다. 개인들아 니네가 알아서 다 해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관과 외국인 물량이 모두 나오면서 개인들한테 전부 다 덤터기 씌워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물량을 다 위에서 받은 건데 여기서 주가를 때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위쪽에서 물린 상태에서 주가를 때리고 내려가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죠. 특히나 뭐 신용이나 이런 레버리지 걸려 있는 상태라면은 그 속도가 더 크게 체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투매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단기적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가 가까이 올수록 더 압박은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 쪽 포지션은 현물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고 외국인은 주가를 내려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거세게 하락으로 밀어붙일 거고 개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많은 물량을 꺼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막 뭉쳐가지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누가 가지기만 해도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자금이 흩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 다 밀렸고요. 셀트리온하고 신한지주 요 정도는 보합. 뭐 개별주나 방어주 쪽 위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5.8%, 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1% 정도 또 땡겨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하이닉스도 6.4% 내렸는데 마찬가지. 지금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요거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종가에서 받아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등등등 뭐 오늘 뭐 업종 구분할 거 없이 그냥 대형주들은 거의 다 빠졌다. 그다음에 방어주 위주의 종목들만 조금 살아남았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전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여기는 뭐 그냥 완전 박살입니다.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빠졌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그동안은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내려가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둘 다 빠져버렸단 말이죠. 양쪽에서 모두 다 매도가 나왔다는 거. 요거 시장이 뭔가 변화를 또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뭐 다 빠졌습니다. 뭐 올라간 것도 없고요. ISC 요거는 좀 올라갔네요. 뭐 로봇도 뉴로메카 이런 거 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반등하는 게 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네요. 그죠? 별로입니다. 완전히 별로죠. 그래서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일수록 더 많이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308개 상승입니다. 더 줄었네요. 308개 상승에 579개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는 441개 상승에 1250개 하락.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모두 투어가 상한가 가버렸고요. 엑셀, 세라퓨틱스, 대동금속 뭐 등등등. 상한가 종목도 많이 줄었네요. 9개를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뭐 고버스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네요. 고버스들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ETF 좀 섞여 있고요. 많이 섞여 있네요. 그 다음에 9% 이상 올라간 거 많이 줄었습니다. 63개인데 ETF 제외하면 진짜 한 40개나 될라나 모르겠네요. 4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40개 정도를 잡고 봅시다. 그 정도 된 것 같아 보인다. 40개.
별로다. 그죠? IS 동서 올랐어요? 아이고야. 그래요.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좀 나오는 시점이긴 한데, 네, 요즘에는 이제 주식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는 했는데 올라가 버렸네요. 자, 어쨌든 한 40개 정도 올라갔다 보고요. 주가 좀 내려볼게요. 자, 2.69. 아침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ETF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뭐 2.69로 일단은 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파마리서치 23%, 그 다음에 은선물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상품 가격 계속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ETF가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82개네요. ETF 제외에도 한 60개는, 네, 60개 정도 되는 것 같죠? 60개 정도. 60개 정도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낙폭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오늘 한 6% 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5.9 나왔네요. 6% 정도 나왔다 보고 2.6, 마이너스 한 3.5 정도? 3? 네, 마이너스 3.5 정도. 네, 오늘 여러분들 그 계좌 평균이 마이너스 3% 정도면은 그냥 평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네, 뭐, 일단 현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미스터홀딩스가 일단 잘해줬어요. 그래서 뭐 많이 빠졌으면 한 2% 빠졌겠나요? 그죠? 2%도 안 되죠? 2% 안 빠졌을 것 같은데, 뭐, 계좌는 그냥, 네, 약보합이거나 마이너스 한 1% 정도, 네, 그 정도 잡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한원 시스템은 매도가 들어가서 요거는 차익 실현이 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수익 실현한 것까지 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워낙 현금 비중이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냥 잘 버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내릴 때도 많이 내리지 않는 거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기관 쪽에서도 삼성전자 7,300억 순매도, 하이닉스 5,400억 순매도 둘이 합쳐가지고 1조가 넘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두산에너빌리티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것도 없고요. 매수도 지금 볼 게 없습니다. 뭐 고작 이만큼 들어온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매도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지수를 떨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가 확인되는 모습이죠.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외국인이 문제인데,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팔았어요. 2조 6천억이네요. 삼성전자에만요. 2조 넘게 팔았다는 거죠. 오늘 시가총액만 60조 원 정도 날라갔어요. 네. 하이닉스도 1조 4천억.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4조 정도 파는 거죠. 3조 8천억, 4조 정도 매도가 나온 거라서 그냥 맘 먹고 때리는 거죠. 맘 먹고 어차피 니들이 다 받아줄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시중 상위에 있는 것들, 근데 워낙 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른 것들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매수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은 삼성전자로 오늘 3조 원 매수가 들어갔네요. 야,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이닉스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 들어갔고요. 그냥 여기 싸움이에요. 그죠? 네, 여기 싸움입니다. 어쭈, 네가 팔 거야? 내가 다 닫는다. 네, 누가 죽나 보자 이건데,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외국인들이 아직 공매도 카드는 꺼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공매도까지 같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받을 물량이 없습니다. 네, 받을 물량이 없으면 그냥 폭락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도 같이 폭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서 올랐다 받았다 올랐다 계속하는 모습이겠지만, 지금처럼 포지션을 계속 하방으로 그냥 대량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냥 죽어라 그러고 던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상당히 골치 아픈 요소가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 네, 이 외국인의 매도가, 저는 지금까지 주식 리딩을 하면서 네, 전문가 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단일 시장에서 5조 원 넘게 파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개인들이 6조 7천억이나 매수 들어온 것도 못 봤지만은 네, 외국인의 이 정도 매도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네, 대규모의 아주 큼지막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몸 조심합시다. 몸 조심하시고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공격적인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천천히들 대응들 하시기를 제발 좀 권장해 드립니다. 네, 꼭 그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요. 오늘 저녁엔 무료 방송이 있죠. 오늘 저녁 9시. 네, 9시 무방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이따가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